대전 함락 이후 영동 지연전 그리고 호남에서 철수하는 이런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군 1군단 주력은 김천을 거쳐서 대구, 부산으로 공격을 합니다. 북한군은 대구를 함락하고 부산을 최종 점령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대전에서 경부 축선으로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북한군 그 1군단의 이영호 3사단, 이영호의 3사단은 경부 축선으로 남하를 하고, 그 이건무의 북한군 4사단은 그 경부 축선이 아닌 호남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방호산의 북한군 6사단은 서울에 있었는데 바로 그 서해안 쪽으로 내려가서 군산 전주를 거쳐가지고 남원을 공격, 그리고 목포, 여수 이렇게 점령하게 됩니다. 영동 그 경북, 특히 산간 지역의 그 경상북도 쪽, 여기는 그 북한군 최연의 2사단, 박성철의 15사단, 마상철의 5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여기서는 아무래도 그 서해안 호남 쪽으로 간 북한군하고 경부 측선의 북한군보다는 전력이 약한 사단들입니다. 북한군의 호남 공격과 점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군은 2개 사단이 호남으로 갔습니다. 그 7월 24일 날 북한군이 목포, 광주, 남원, 진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군과 경찰이 그 남원에 집결했지만은 그 당시 김성은 해병대 사령관에 의하면은 북한군이 나타났을 때 싸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량에 올라타고 철수했고 길가에는 많은 차량과 장비 등을 버리고 갔다, 이런 정언이 남아 있습니다. 북한군은 7월 27일 날 여수와 하동을 점령합니다. 이 방호산에 중국 8로군 부대인 6사단, 그리고 이건무의 4사단이죠. 이 전투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전투력도 뛰어난 편이었습니다. 이 부대가 호남을 우회해 가지고 진주를 점령하고 마산을 공격해 오니까 그 워커 미군 사령관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선산에 있던 미 25사단을 거기 투입해서 막게 됩니다. 미군은 나름대로 이런 우회 공격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호남 방어 계획이 없었느냐, 싸우지 않고 그냥 후퇴한 것이냐,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호남 지구에도 서부지구 전투사령부가 있었습니다. 전남북에 신태영 그리고 이영준 소장을 사령관으로 보내서 그 예하의 민기식의 7사단 그리고 김성은의 해병대를 지휘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뭐 군사력 숫자가 적었죠. 해병대는 그 군산에 정부 미국 그 쌀이죠. 미국을 무사히 실어온 것 외에는 사실 북한군과 제대로 접전하지 않았습니다. 전남북 지구에 얼마 안 되는 국군도 그 군산에서 남원을 거쳐 가지고 후퇴를 했지 제대로 싸우지 않았다. 그래서 전남북은 사실상 무주공산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은 이 전라도 지역의 주전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그 지리산도 있고 한데 유격전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적임자를 몰색했습니다만은 그런 찾지를 못했죠. 미군은 뭐 당연히 경부 축선 방어에 주력했기 때문에 그 경부 축선 방어하다가 지연전을 펼쳐서 낙동강에서 최후 방어선으로 적을 막는다, 이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호남에 대한 방어 계획은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군과 국군은 지연전을 벌이면서 예상대로 낙동강 방어선에 도달하게 됩니다. 미군은 영동에서 4일간 싸웠습니다. 4일간 지키면서 26일에 황간으로 들어왔다가 7월 30일에는 김천으로 후퇴합니다. 국군은 대전 동쪽의 추풍령, 조령, 중령에서 방어선이 뚫리죠. 그러면서 문경 아래 함창, 예천, 안동선으로 물러서고 뒤이어 대구 방면으로 후퇴합니다. 북한군은 그 박성철의 15사단, 홍림의 1사단, 여기 충주에서 상주로 내려오고 북한군 5사단이 또
영주에서 접전을 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영덕을 내놓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전선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서로 들쭉날쭉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유격대, 특히 강원도와 경상북도에서 후방으로 침투하는 유격대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타격이 됐죠. 이 점에서 국군은 2개 군단으로 편성을 합니다. 1군단, 2군단으로 편성하는데 1군단장은 김홍일, 2군단장은 김백일입니다. 1군단에는 1사단, 백선엽의 1사단, 그리고 이종찬의 수도사단, 이알림의 2사단이 여기에 1군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김정호의 6사단과 이성가의 8사단은 2군단이 됩니다. 그리고 3사단까지 포함해서 상계사단이 2군단이 됩니다. 1군단은 추풍령 등 서쪽을 지키고 서쪽에서 접전하면서 후퇴를 하고 2군단은 조령, 중령 등 소백산 쪽의 방어선을 접전하면서 후퇴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워커 장군이 지키는 낙동강 방어선으로 직결한다, 이렇게 후퇴를 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그 후퇴, 지연전,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크게 싸워서 이긴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북한군 연대급 부대를 거의 격려를 하게 되죠. 7월 7일 날 충북 충주와 음성 사이 지점에서 국군 6사단 김종수 대대가 동락초등학교에 직결해 있던 박성철 북한군 15사단의 한계 연대를 섬멸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보에 의해서 거의 북한군은 아무것도 모르고 쉬고 있는 그런 학교를 기습해 가지고 우리가 섬멸할 수 있었죠. 7월 17일에도 그 국군 독립 17년대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상주 부근 화령장에서 그 식사 준비를 하고 있던 북한군을 또 기습을 해가지고 여기도 또 똑같이 북한군 15사단의 한계 연대입니다. 여기 또 섬멸해서 승리를 거두죠. 이런 어려운 가운데 국군에 의해서 승리한 사례입니다. 이 점에서 김일성이 서울에 왔죠. 서울에 오고 서울에 조금 있다가 바로 충주 수안보까지 내려옵니다. 충주 수안보에는 북한군 2군단 무정이 사령관인데 거기 지휘소가 있었죠. 거기까지 와가지고 무정을 만나고 또 거기서 독전을 했다고 합니다. 더 빨리 더 많이 싸워라, 이런 이야기죠. 그런 독전을 하고 돌아갔고 그 이후에는 김일성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습니다. 호남으로 우회한 북한군은 호남에서는 목포, 여수 이런 쪽으로 일부 부대를 남기고 그 외에는 바로 사천, 진주, 고성을 점령하고 여기 마산을 노리는 거죠. 그러나 미군 25사단이 투입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더 진격을 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7월 27일 날은 최병덕 전 참모총장이 전사합니다. 최병덕 총장은 서쪽에서 오는 북한군을 국군으로 오인을 해가지고 왜 후퇴하느냐고 호통치다가 사실은 그게 북한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격을 받아가지고 전사합니다. 한미군은 마산을 지키냅니다. 그리고 통영도 지키냅니다. 그래서 마산, 통영 여기까지는 지키내고 그 다음에 또 24사단이 마산의 방어 거점을 차리면서 북한군은 더 이상 부산으로 진격을 못하게 되죠. 당시에 상당히 낙동강 방어선에 모여들기는 했지만은 우리 유엔군과 국군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많이 도착했습니다. 첫째는
3.5인치 바주카포가 도입돼 가지고 이 포로 쏘면은 전차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 전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그리고 미 공군이 그 북한군 점령 지역 여기 공습이 강화되면서 북한군이 사실 대낮에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우리 국군에게 도움됐죠. 그리고 또 8월 초에는 크레이크 장군이 지휘하는 미군 제1 해병여단이 도착하게 됩니다. 미군 해병들 굉장히 명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오면서 국군에 굉장히 사기를 악령하게 됩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